이 반지 기억은 희미한데 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반지요. 기억은 희미한데 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국수집 안은 점심시간 특유의 소음으로 가득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귀에 박혔다. 면을 삶는 물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사이에서 그 한 문장만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나는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 손가락을 내려다봤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았던 반지. 딸을 마지막으로 안았던 날,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내 손에 끼워졌던 바로 그 반지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그 반지를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다. 국수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뜨거운 김 사이로 면발이 풀어지며 국물 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이 마치 기억 속으로 가라앉는 시간 같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이건 우연일 뿐이라고 수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아이의 손에도 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똑같은 흠집, 똑같은 굴곡.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 믿었던 그 반지였다. 말도 안 돼.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심장이 제멋대로 뛰었다. 30년 전 죽었다고 들었던 아이.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 속에서 흐려진 그 아이가 살아있을 리 없었다.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조심스럽고 경계심 섞인 눈빛. 나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오히려 내 가슴을 더 세게 찔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국수는 불었고 시간도 함께 불어났다. 그리고 그날 내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국수를 거의 건드리지 못한 채 아이를 힐끔거렸다. 그 아이는 계산대 옆에서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웃을 때마다 왼쪽 볼이 살짝 올라갔다. 저 웃음, 어릴 적 거울 속에서 보던 내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다. 아니야, 착각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30년 동안 수없이 해온 말이었다. 희망을 품지 말자고, 기대하지 말자고. 하지만 반지는 계속 시야에 걸렸다. 아이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움직일 때마다 내 심장도 같이 흔들렸다. 그 반지를 내가 언제 잃어버렸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잃어버렸다고 믿으며 살아온 거였다. 아이가 물을 가져다 주며 내 테이블 앞에 멈춰섰다. 국수 입에 안 맞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나서요. 아이의 시선이 잠깐 내 손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숨이 멈춘 듯한 표정을 지었다. 손님도 반지 끼고 계시네요.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켜쥐었다. 도망치듯이. 왜 숨기고 있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에 답은 없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이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가 무엇을 쥐고 살아왔는지도, 그 반지가 누구의 삶을 멈춰 세웠는지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국수집 문을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건 확인해야 할 진실이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반지가 왜 두 사람에게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는지 밝혀집니다. 국수집을 나와 차에 타자마자 나는 반지를 풀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낮은 빛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흠집 하나. 그 흠집은 내가 아이를 안고
병실을 나서다 문틀에 긁었던 자리였다. 우연일 리 없어. 이제는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아이의 얼굴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말을 아끼는 태도,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눈빛, 그리고 반지를 만질 때 무의식적으로 조심스러워지는 손놀림까지. 그건 보호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의 습관이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 아무도 손대지 않는 칸. 거기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다. 병원 이름도 흐릿해진 출산 기록, 그리고 사망 확인서. 나는 그 종이를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 종이 한 장을 믿고 30년을 살아왔다. 정말 끝이었을까? 다음 날 나는 비서에게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30년 전 내가 다녔던 병원 기록을 다시 찾아봐요. 조용히, 누구도 모르게.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오늘의 이 결심은 또 하나의 상처가 될 것이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다. 그 반지를 다시 끼며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며칠 뒤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회장님, 병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회색 빌딩들이 겹쳐 보였다. 어떤 부분이죠? 출산 기록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망 기록이 병원 원본이 아닙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의미가 뭡니까? 정식 의료 기록이 아니라 외부 요청으로 별도 작성된 서류입니다. 그리고 그 요청 이름이.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짧은 침묵이 30년보다 길게 느껴졌다. 선대 회장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내 귀를 때렸다. 역시 아버지였구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의 얼굴과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내가 서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국수집으로 다시 갔다. 이번에는 점심시간이 아닌 한산한 오후였다. 아이는 혼자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다. 아, 지난번 손님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제부터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걸. 국수집 한쪽, 손님이 없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아니, 유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경계와 예의가 동시에 섞인 눈빛이었다. 무슨 얘기시죠?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천천히 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금속이 나무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유나의 시선이 반지에 꽂혔다. 그리고 숨이 멈춘 것처럼 굳었다. 그 반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나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렸다. 저도 같은 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과 함께 유나는 소매를 걷고 자신의 반지를 보여주었다. 두 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인 순간 세상에 단 하나라고 믿었던 내 믿음이 무너져 내렸다. 유나는 반지를 바라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엄마 유품이에요. 그 한마디에 가슴 안쪽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애써 표정을 다잡고 물었다. 엄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요. 사진도 없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말이 더 잔인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반지 하나로 엄마를 상상하며 살아왔다는 뜻이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이 아이의 삶을 한 문장으로 무너뜨릴 용기가 아직은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아이는 내 딸이다. 그리고 이 반지는 누군가가 숨기려 했던 30년의 거짓말이었다. 나는 반지를 다시 손에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손님, 저희 전에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나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을 꺼내는 일뿐이라는 걸. 국수집을 나와 차에 올랐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다.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숨을 쉬고 있는데도 폐 안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다. 내 딸이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확신은 이미 끝났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다. 말하는 순간 이 아이의 세계는 무너진다. 30년 동안 쌓아온 삶의 바닥이 갈라질 것이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창밖에서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그 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반지를 다시 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 반지를 건네주던 날이 떠올랐다.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 모든 게 끝나기 직전의 그 밤. 지켜줄게. 그때는 그렇게 말했었다. 그런데 지켜준 게 맞을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 떠나보냈고 나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사람이 되었다. 비서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회장님, 당시 비서실장이 현재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30년 동안 피해왔던 문 앞에 다시 서게 된 느낌이었다. 지금도 살아계신가요? 네. 기억이 흐릿하긴 하지만 면담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다. 이제는 선택해야 했다. 진실을 확인하느냐 아니면 다시 모른 척하느냐.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 아이의 눈빛을 본 순간부터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미안하다. 속으로 수없이 중얼거렸다. 말하지 못한 이름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다. 이 진실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양원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발소리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30년 전 병원 복도가 겹쳐 보였다. 나는 문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세월에 닳아버린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선명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눈이 흔들렸다. 회장님, 아니, 그땐 아직 아가씨였지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서서 물었다. 그날 제 아이는 정말 죽었습니까?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평생을 눌러온 짐을 이제야 내려놓는 사람처럼. 아닙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귀가 멍해졌다. 소리가 멀어지고 시야가 흔들렸다. 선대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아이를 없애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아이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그대로 전해졌지만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다. 아이만은 살려달라고요. 자신은 영원히 사라지겠다고 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정했다. 그 말들이 더 잔인했다. 그래서 아이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는 죽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음이 나왔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30년 동안 쌓아 올린 오해가 한 문장으로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국수집 앞에 서 있었다. 불이 꺼진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전화기를 들었다. 유나 씨, 저예요. 내일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제는 말해야 했다. 도망칠 수 없었다. 30년을 묻어둔 이름을 내 입으로 불러야 할 시간이 왔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다. 유리 너머로 저녁 햇살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고 그 빛이 테이블 위를 스치며 반지에 닿았다. 반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무게로 나를 붙잡고 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오늘은 유니폼이 아니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국수집에서 보지 못했던 긴장이 묻어 있었다.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숨을 고르며 30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했기 때문이다. 유나 씨가 가진 반지. 그 반지는 제가 준 겁니다. 유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놀람과 의심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스쳐갔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반지를 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말했다. 나는 내 엄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내려왔는데 아주 긴 시간이 걸렸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를 바라봤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 보였다. 그럴 리 없어요.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그래. 그렇게 믿게 만든 사람이 있었어. 나는 모든 걸 말했다.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날의 병원, 사라진 기록, 그리고 반지를 남기고 떠나야 했던 이유까지.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조용히 소리 없이 그럼 나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네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갔다. 도망치지 않았다. 아니야.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 없어.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나를 안았다. 처음 느껴보는 딸의 체온이었다. 따뜻했고 단단했고 살아있었다. 그 순간 반지가 테이블 위에서 빛을 받았다. 오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처럼 30년의 오해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는 함께 걸을 수 있었다. 천천히 서툴게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그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잠시라도 멈춰 세웠다면 그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지나온 시간 속에 남겨둔 사람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늦게 마주한 진실이라도 용기를 내어 손을 내미는 순간 삶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조용히 남기고 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노을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노을 이야기에서 또 다른 사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과 함께한 노을 이야기였습니다.